안녕하세요, 코코넛 캠핑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텐트 원단의 두께에 따른 특성과 사용 용도에 따라 어느 정도 굵기가 적합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편과도 서로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려면 좌측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텐트 스펙 있는 법 3탄, 텐트의 원단의 종류와 각 원단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텐트 스펙상에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단도 마찬가지로 텐트 용도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최적인 재질 종류가 다릅니다. 마치 논두렁길에서 람보르기니보다 1톤 포터가 더 좋은 것처럼 말이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최고의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 원단에는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폴리라고도 불리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라고 불리우는 나일론, 면 또는 캔버스, DCF라고 불리는 다이니마, 마지막으로 고어텍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저는 대부분의 텐트에 주로 쓰이는 폴리와 나일론, 면에 대해 각 원단별 강도, 내구성, 방수력, 내균성, 자외선 차단성, 방염성 순으로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도. 강도는 텐트가 바람에 버티거나 찢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걸 인열 강도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나일론과 폴리 재질이 동일한 두께의 면보다 인열 강도가 강합니다. 즉 나일론과 폴리 재질이 면 재질보다 찢어짐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텐트남에 면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일론이나 폴리보다 더 많은 양의 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이 안 좋으니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텐트의 무게는 강도가 약한 면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으로 폴리 그리고 나일론 순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자, 그럼 강도가 가장 약한 면은 뒤로 제쳐두고 나일론과 폴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일론은 인열 강도가 폴리보다 더 강합니다. 나일론은 폴리보다 더 신축성이 좋은 재질로 어느 한 부분에 힘이 가해지면 주변의 실들이 젤리처럼 함께 늘어나서 힘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폴리보다 높기 때문에 강도가 더 강합니다. 즉 나일론이 찢어짐에 있어서는 폴리보다 더 강한 재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강도를 가지기 위해서 나일론은 폴리보다 더 얇은 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량 또는 백패킹 텐트에서 나일론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량 텐트의 스펙을 보시면 주로 나일론 재질의 플라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일론 또한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나일론 6과 나일론 66인데요. 이건 화학 수업이 아니니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나일론 6은 탄소가 6개, 나일론 66은 탄소가 12개, 그래서 나일론 6, 나일론 66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나일론 66이 나일론 6보다 더 강도가 세고 그래서 더 비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간혹 지나가다 코드라 나일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드라는 나일론 66 전문 브랜드로 코드라 나일론 하면 바로 이 나일론 66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찢어짐, 즉 강도에 강한 재질은 나일론, 폴리, 면순입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와 내구성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강도는 내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주었을 때 버티는 능력이고, 내구성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또는 텐트가 주변 물체나 신체에 닿거나 쓸리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즉 텐트의 수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으로 치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빠른 100m 선수는 강도가 좋은 것이라면 마라톤 선수는 내구성이 좋다고 비교할 수 있겠죠. 이 내구성이 가장 강한 재질은 면입니다. 면은 기본적인 실 두께가 나일론이나 폴리보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가장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 대신 아주 무겁죠. 이것이 외부에 오랫동안 텐트를 방치해 놓게 되는 장박에 주로 면 텐트를 사용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일론과 폴리는 내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나일론이 폴리보다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약간 더 좋다는 것이 현설입니다. 물론 여기엔 코팅이나 이 편에서 설명드릴 원사의 두께, 자외선, 텐트 관리 등등등 변수가 무지 많긴 합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내구성은 면, 나일론, 폴리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수력입니다. 방수는 사실 원단보다는 코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의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은 원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일론의 더 강하고 내구성 좋은 특성들 때문에 나일론 텐트가 폴리 텐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수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수 코팅을 입힌 나일론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은 원단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코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와 나일론은 태생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하는 원단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는 완전히 방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일론이 폴리보다 물을 더 흡수하죠. 아까 말씀드린 강도에서 나일론이 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강도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실 안에 구멍이 많다는 뜻입니다. 힘이 가해지면 이 구멍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바로 원단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나일론은 비가 오면 이 구멍으로 물방울이 차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일론 텐트들은 비가 오면 이 실의 구멍이 물을 머금어서 텐트 스킨이 물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축축 처집니다. 텐트가 축축 처진다는 건 물이 바닥까지 흘러내리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 물이 고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물이 텐트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한밤중에 비 때문에 축 처진 텐트 텐션을 잡으러 밖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죠. 반대로 폴리 재질은 나일론보다 구멍 개수와 크기가 더 작아서 신축성은 없지만 그만큼 물을 덜 흡수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죠. 텐트의 방수에 대해서는 다음 편인 텐트 코팅과 방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팁은 2편에 말씀드린 스레드, 즉 실이 더 촘촘할수록 물방울이 스며들 공간이 더 적기 때문에 스레드가 높을수록 방수력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은 좀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면 텐트는 방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방수 텐트 중 하나죠. 면은 통기성이나 자외선 차단 능력, 내구성이 폴리나 나일론 재질 텐트보다 뛰어납니다. 면 재질의 특이한 점은 면은 물을 흡수하지만 면이 물을 흡수하면 실이 불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실이 부풀어 오르면서 섬유 조직 내에 구멍을 촘촘히 막아서 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면
텐트는 초기에 시즈닝이라고 하는 일부러 텐트에 물을 뿌려 이 공간을 촘촘히 메워주는 작업을 진행해 방수력을 확보합니다. 원단 자체의 방수력은 폴리, 나일론, 면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트 바닥을 강도와 무게를 중심으로 한 나일론으로 제작하는 텐트가 있는 반면에 방수성을 고려한 폴리 재질의 텐트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만약 오지나 산에서 주로 캠핑을 한다면 강도나 내구성이 좋은 나일론 바닥이 더 적합할 것이고, 데크나 땅이 평평한 오토 캠핑을 주로 하신다면 내구성보단 방수성이 더 좋은 폴리 재질의 바닥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방수력과는 반대인 통기성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방수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원단에 물이나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뜻인데요. 역으로 말하면 방수성이 낮을수록 물이나 공기가 고이거나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곰팡이는 습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텐트의 방수력이 낮을수록, 즉 물을 잘 흡수할수록 곰팡이에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면 재질이 곰팡이에 가장 약하고, 그 뒤로는 나일론, 폴리 텐트 순이겠죠. 특히 면 텐트는 곰팡이에 취약해 비오거나 습한 날 꼭 텐트를 바짝 발리시고 보관하셔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대참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통기성은 가장 원단에 공간이 많은 면이 통기성이 가장 좋고, 그 뒤로 나일론, 폴리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 텐트는 통기성이 좋고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부에 결로가 맺히지 않거나 맺혀도 바로 흡수가 돼서 증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폴리나 나일론 텐트보다 더 쾌적합니다. 그러나 폴리나 나일론은 물 흡수력도 작은데다 통기성이 없어서 텐트 내부에 결로가 무조건 맺히게 되죠. 다음은 UV 차단,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능에 있어서는 면 텐트, 폴리, 나일론 텐트 순입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텐트 내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이 주로 원단 종류보다는 원단 두께나 색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면이 자외선에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폴리, 나일론 66, 나일론 6 순입니다. 밝은색 텐트를 오래 쓰시다 보면 처음엔 선명하고 채도가 높던 텐트의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리멍텅하게 바래죠. 이게 바로 자외선을 오래 쬐서 텐트의 내구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패킹용 타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프들을 주로 어두운 색의 면이나 폴리 원단으로 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염입니다. 방염은 불에 대한 저항력인데요. 일반적으로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순수 원단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 섬유인 면이 불에 가장 취약합니다. 인조 합성 섬유인 폴리와 나일론은 상대적으로 불에 더 강한데요. 나일론 재질은 불이 붙기 전에 텐트가 먼저 녹습니다. 이에 비해 폴리 텐트는 불이 붙음과 동시에 녹기 시작하죠. 때문에 텐트에는 보통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방염 처리를 하는데요. 다른 편에서 설명하겠지만 텐트의 방수를 위해 코팅하는 실리콘 코팅에는 방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로 실리콘 코팅을 적용하는 나일론 재질이 불에는 조금 더 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각 원단의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강도는 나일론, 폴리, 면 순이고, 무게는 면, 폴리, 나일론, 내구성은 면, 나일론, 폴리, 방수성은 폴리, 나일론, 면, 자외선 차단력은 면, 폴리, 나일론,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은 폴리, 나일론, 면, 통기성은 면, 나일론, 폴리, 방염은 면, 폴리, 나일론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가장 좋은 원단이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백패킹에 사용하는 텐트들은 무게가 각종 똥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나일론 원단을 씁니다. 하지만 오토 캠핑 시에는 무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나가더라도 좀 더 두껍고 촘촘하게 폴리 원단을 써서 제작하여 비가 와도 그 모양이 유지가 잘 되고 자외선 차단도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면은 무겁고 설치가 힘든 대신 내구성과 통기성이 좋고 단열과 자외선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주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텐트를 설치하는 장박 시에 아주 적합하죠. 마찬가지로 타프는 폴리 재질이 방수력과 자외선 차단력이 더 좋기 때문에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면 나일론보단 폴리 재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내 용도와 상황, 장소에 따라 적합한 텐트 재질이 다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텐트 스펙의 옥스포드, 립스탑, 타페타와 같은 원단의 직조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스펙상에선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